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결상광학 시스템 설계 강의를 맡게 된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의 박종락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결상광학 시스템 설계 교과목은 1분반, 2분반 이렇게 두 분반이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은 두 분반 모두 같은 교육 과정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평가도 모두 두 분반을 합쳐서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은 사이버 강의로 강의를 대신 하려고 하는데, 첫째 주는 제가 강의를 담당하고 두 번째 주는 김현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결상과학 시스템 설계 교과목의 주 교재는 코드5 매뉴얼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는 결상과학 관련된 유인물을 파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학년 때 기하광학 교과목에서 주 교재로 사용하셨던 실무 기하광학 이 책을 참고 문헌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중간시험 30%, 과제 20%, 그리고 출석 20%, 기타 30%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주에는 결상광학 시스템 설계 강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하광학의 기본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에서는 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빛과 광학 결상, 3차 시에서는 이상적인 결상, 그리고 근축광학,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 내용을 보면서 강의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상과학 시스템 설계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 필수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강좌의 유형은 실험 실습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설계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1, 5교시, 그리고 수요일 5교시, 그 다음에 목요일 6교시는 제가 상담이 가능한 시간으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의랑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학습 시간은 대략 주당 180시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3시간 정도는 추가로 투자하여야 이 강의를 제대로 쫓아올 수 있겠다 저희가 김현수 교수님과 상의해서 정해보았는데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훨씬 기대한 것보다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시리라 생각합니다. 교과목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광학 설계 도구 중 하나인 코드5를 소개하고,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결상광학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것이 이제 교과목의 개요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5라는 광학 설계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드5 사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5를 이용해서 결상광학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그런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학 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습 성과를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3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과 2번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로는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실험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걸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 실험은 설계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성과 3번에 해당되는 학습 목표는요. 현실적 제한 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성과 5번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는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결산광학 시스템 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시면서 이러한 능력들을 꼭 배양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습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업 방법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뭐 발표를 진행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기반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 기반 학습 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평가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 30, 과제 20, 출석 20, 기타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및 과제 피드백 방법은요. 중간고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강의를 통한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 및 참고문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5 매뉴얼, 그 다음에 결산광학 유인물, 그 다음에 실무 기하광학, 교과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운영 정책으로는 결산광학 시스템 설계 관련 공학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도록 교육하겠다. 그리고 결산광학 시스템 설계 관련 학습이 타 분야와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그 다음에 이 결산광학 시스템 설계 관련 공학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배려와 봉사를 기초로 동료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겠다. 그리고 광학 설계 도구 중의 하나인 코드5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광학 설계 관련 지식을 고취시키고 결산광학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이것이 우리 수업 운영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각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키웠으면 하는 역량들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 역량으로는 창의 융합 영역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창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시험 발표 평가를 통해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역량으로는 창의 융합 영역의 정보 분석 활용 역량, 그리고 배려 봉사 영역의 협업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배양했으면 좋겠는데 정보 분석 활용 관련해서는 수학, 과학 및 공학 지식 정보 응용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팀 성과 기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시험 발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런 역량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도 학과 전공 특화 역량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교과목은 설계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통해 설계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능력과 관련된 수업 방법으로는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능력이 어떻게 배양되었는가 하는 것은 발표 평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비교과 교육과정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뭔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CUSP 문화 마일리지 비교과 교육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터디 그룹을 하신다던가 그 멘토, 멘티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선배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획되어 있는 그 주별 강의 계획은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는 강의 소개, 코드5 소개, 문제 해결형 수업 방식 소개,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고, 둘째 주는 전체 강의 내용 및 코드5 기초 실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부터 9주까지는 기하광학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형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코드5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주차에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주부터 이제 15주까지 이제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주에 이제 코드5 실습과 조별 프로젝트 수행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2주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13, 14주 동안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제 15주에 그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제 해결형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표는 문제 해결형 수업의 단계별 학습 활동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먼저 교과목 소개 단계, 그 다음에 팀 구성 및 주제 선정 단계,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 단계, 평가 및 피드백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형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형 전공 수업의 목적 및 목표를 소개하고, 그리고 전공 지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사례 소개를 통한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을, 오늘은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운영하고 평가 방법 등, 요거는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기능 팀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작성 방법, 뭐 계획서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수행 계획서의 양식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기능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제는 제가 미리 정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팀워크의 중요성, 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주제를 탐색하고, 뭐 주제 자체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면 이제 전공 지식과 관련된 문제 해결형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팀원들과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도 다른 학생의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다음번 이 교과목을 계획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기능 전공 수업의 목적 및 목표는 뭐 분명합니다. 뭐 수동적인 그런 청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 해결형 수업을 이 결산광학 시스템 설계 교과목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형 수업 발표 주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를 7개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각 조마다 뭐 7개 주제 중에 한 가지씩을 선정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 1은 이제 빛의 기본 특성 및 기하광학의 일반적인 내용, 이것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 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가지는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연적 현상, 그러니까 입자성을 증명하는 현상, 뭐 파동성을 증명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빛의 특성에 따른 광학 이론의 분류. 보면 뭐 기하광학도 있고 파동광학도 있고 전자기학도 있고 뭐 양자광학도 있고 뭐 이렇게 광학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장 및 광주파수에 따른 빛의 종류,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각 파장 대역의 빛의 특성을 설명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광학 용어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파장, 주파수, 그다음에 굴절률, 광경로, 파면, 광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하광학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용. 기하광학은 어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다음에 빛의 반사 법칙은 어떠한가? 스넬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빛의 굴절 법칙은 어떠한가? 전반사란 무엇인가? 분산이라는 현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발표 주제 1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 2번은요. 그 근축광학의 의미 및 이를 위한 가정과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고요. 내용을 보면 근축광학의 의미, 그 다음에 기하광학에서 근축광학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근축광학에서의 각도, 각도는 근축광학에서 이야기하는 각도는 뭐 어느 정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뭐 어떤 양인지, 그 다음에 광학면에 대한 가정 및 설명, 이런 것들이죠. 이제 광선이 만나는 면, 광학면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축광학에서의 수학적 표현 및 방정식 설명. 그러니까 근축광학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방정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리된 방정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 3에는요, 결상광학의 의미 및 활용, 부호규약, 결상광학의 특이점, 이것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상광학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상광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상광학의 활용은 어떤데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결상광학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부호규약, 이런 것들을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플러스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상광학의 6개 특이점, 뭐 제1, 2 주요점, 제1, 2 초점, 제1, 2 절점이 있죠. 이런 것들의 정의, 그 다음에 각 특이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 4번은요. 결상광학의 주요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축, 뭐 실상, 허상, 유효 초점거리, 뭐 effective focal length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후 초점거리, 그 다음에 전 초점거리, 그 다음에 작동거리, 뭐 이런 용어들을 결상광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률, 그 다음에 곡률 반경, 뭐 시야각 또는 화각 또는 조리개, 뭐 조리개 중에서도 시야 조리개가 있고 구경 조리개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주광선, 보조광선, 입사동, 출사동, 수치구경, F수, 회절한계, 분해능,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좋겠다. 초점 심도, 횡배율, 종배율, 각배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4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주제 5번은요. 광선 추적을 위한 작동법 및 행렬 이용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광학계 그림에서 광선 추적에 따른 작도법을 설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광선 추적에 이용되는 전달 행렬, 뭐 진행 행렬이나 굴절 행렬이나 반사 행렬이나 행렬로 이제 광선 추적하는 행렬을 이용해서 광선 추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행렬들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 행렬, 굴절 행렬을 이용해서 광선을 추적하는 것을 좀 예시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발표 주제 5번이고요. 그리고 발표 주제 6번은 광학계의 수차 이론 및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상 결상의 조건,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그런 이미징이죠. 아이디어란 이미징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럴 때 수차란 무엇인가? 그걸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차는 파면으로 봤을 때의 수차가 있고 광선으로 봤을 때의 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수차와 광선 수차가 있는데 이것들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중에 자이델 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이델 3차 수차에 대해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면 수차, 코마, 비점 수차, 상면 망곡, 왜곡 수차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색수차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는 사실 종색수차와 행색수차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베 넘버란 무엇인가, 아베 수, 이것에 대한 정의,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 7번은 비구면 광학면의 정의 및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면을 갖고 있는 그런 광학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비구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구면이 어떤 게 있는가? 원추 공면의 정의 및 종류. 그래서 뭐 구면, 포물면, 타원면, 쌍곡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구면의 수식적 표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개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각 조마다 발표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주마다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더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습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습 주제 처음에는 코드5 기초 및 간단한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코드5에 대한 개괄적 설명, 코드5 기본적 사용법, 디지털 카메라 렌즈 설계, 설계 명세서 이해, 각 항목 설명, 그다음에 새 렌즈 마법사 사용법, 각 항목들에 대한 활용 제시, 그다음에 렌즈 데이터, 관리기 장부, 항목 설명, 실행, 그다음에 간단한 분석 작업, 이런 것들을 첫째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드5를 이용한 이제 최적화 관련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설정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는 오차 함수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그걸 정의하고 제어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적화 이전 이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 검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5 분석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진단 분석, 기하 분석, 회절 분석이 있는데 일단 진단 분석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진단 분석에는 근축 광선 추적, 실광선 추적, 광선 수차 곡선, 동공지도, 족적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습 주제로는 이제 기하 분석에서 점흔도, 방사 방향 에너지 분석, 그다음에 회절 분석으로 변조 전달 함수, 점 확산 함수, 파면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서는 반사계 및 비구면에 대한 실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코드5에서 반사계 설계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때 부호 규약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반사광학계의 실습을 진행하면서 개구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비구면의 종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평면 슈미트 망원경, 이걸 한번 실습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비구면의 입력 방법 및 설정법, 이런 것들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주에는 이제 편심계, 그 광축과
나란한 게 아니라 이제 축이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런 광학계를 어떻게 코드5에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것인가. 그래서 편심계 접기 거울을 이용해서 편심계 예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실습으로는 줌 시스템에 대해서 실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코드5에서 줌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줌 시스템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11주부터 15주까지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제 11주에 주제를 선정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별로. 그래서 12주에는 주제 선정 이유, 배경 지식 및 이론적 설명, 설계 목표 및 사양, 프로젝트 추진 전략, 진행 일정 및 역할 분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제 설계 프로젝트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3주, 14주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 15주에 설계 목표 및 사양, 설계 과정 및 최종 결과물, 분석 및 논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30%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는 개인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건데요. 문제 해결형 수업 발표 주제가 있었죠. 이게 7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기하과학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론적인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5 사용과 관련된 실습도 7주 동안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실습 주제는 주로 코드5 사용법인데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중간고사 문제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필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그건 개인별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7가지 문제 해결형 주제가 있었죠. 그걸 조별로 발표할 건데 그 조별로 발표하는 내용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별로 점수를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20%인데 이건 당연히 개인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설계 프로젝트 계획, 설계 프로젝트 결과 요 내용을 합쳐서 30% 반영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조별로 점수도 주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인별로도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제 1주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